네, 4.15 총선이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독자 친여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 이렇게 두 위성정당들이, 두 비례정당들이 적통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대로 이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이나 김의겸 전 대변인 비례대표로 이제 후보로 내면서 전면의 얼굴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어느 당이 더 유리할 것인가? 물론 이것을 이제 굳이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이제 잠시 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어느 쪽이 좀 앞서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간다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열린민주당의 지지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이른바 얘기할 수 있는 시민당,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층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명확하게 좀 나뉜다고 보세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 좀 지지 성향이 좀 강성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만한 층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지지층의 일부는 아마 열린민주당 쪽으로 저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어떤 대립이 있었던 기억이라는 게 그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이루어졌던 서초동 집회,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 이렇게 갈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초동 집회에 참석했던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열린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열린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두 달 새에 창당된 신당이지만 당초에 이제 의원 꿔주기나 빌려주기가 아닌 소신과 철학을 표방하고 애초에 문을 연 정당이기도 하고, 그 구성원 몇몇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인물들 포함해서 훨씬 더 선명한 거 아니냐, 이런 평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명성은 아주 이분들이 가장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하시고, 공직기강 비서관도 하시고, 법무부에서 인권국장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을 수호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은 이 열린민주당을 우리가 지지해야 될 당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두 자리 이상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앞순번에 포진된 문재인 정부 공직 출신 인사들, 정봉주 최고위원과 손혜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시죠? 입과 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손 의원 친분 있는 친구 관계 이런 것까지 언급했는데, 이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부담이 되는지 좀 빼는 것 같고, 우리는 민주당의 서자가 아닌 효자다. 당이 어려울 때 부양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열린민주당은 총선 이후도 명확하게 민주당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의 총선 이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의구심을 비췄던 상황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이 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 설 광진을 후보, 전 청와대 대변인, 모두 다 제 선배들이고 믿고 따랐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하나 된 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출처 중앙일보고요. 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 민주당이 합류 결정한 건 시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모아달라. 그러니까 이 인사들에 따라서는 요당을 힘을 실어주는 당도 좀 다르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좀 민감하시기 때문에 멀리 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또 마음은 또 어느 쪽에 좀이라도 더 가 있는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요.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정무수석실에 선거에 오해 없도록 관리 잘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까지 하셨는데 지금 대리전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찬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저 열린민주당에서 출마하려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부적격한 후보들의 집합소야, 그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우리는 연합을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열린민주당이 지지세가 좀 강화되자 직접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이틀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선배님들 뒷모습 좀 아름답게 해주세요. 열린민주당으로 출마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짝퉁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은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봉주 의원은 상당히 여유 있습니다.
아유 뭐 민주당에서 우리 공격해도 우리는 공격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함께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물론은 그 전례 없는 비례 전용 전문 위성정당이 창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 인사가 이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1대 국회에 일단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정작 이제 국회에 입성하고 배지를 달고 나면은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잊혀지고 그냥 국회의원으로 시민들이 바라봐 줄까요? 그렇게 되겠죠. 예. 사실은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해 왔고요. 국회의원으로 선출직으로 선출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열린민주당이 과연 민주당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입장에 가깝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모습이 이른바 적통 경쟁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그 대통령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는 뭐 사실은 위성정당에 가까우니까 그냥 민주당하고 자연스럽게 합칠 거예요. 그건 뭐 거의 100% 확실해 보이고요. 근데 열린민주당의 경우에는 합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경쟁 관계, 연대 관계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2년 뒤에 대선이에요. 2년 뒤 대선이면 열린민주당도 대선 후보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열린민주당이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이 몇 석을 가져가는 게 불편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길게 보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훨씬 더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금만 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예. 김성환 평론가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열린민주당의 지도부와 열린민주당으로 당선된 의원들 사이에 분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구를 내지 않으니까 20석을 차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힘들죠. 총선 이후에 유출이나 뭐 이런 걸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나 손혜원 예. 의원 같은 경우엔 대선 때까지 우리 당을 지키고 우리가 한번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한번 지켜나가 보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분들은 빨리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하자. 네. 그렇게 지금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하나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비례대표 후보들이 상당히 정말 전투력이 센 분들이에요. 일당 100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통합당이 가장 골치 아프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은 뭐 원론적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죠. 개인적인 선택이다. 청와대와 연관짓지 마라. 앞서 이제 장 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 없도록 해라. 입단속을 좀 하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름 이제 청와대에서 신을 받았던 전직 참모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열린민주당 같은 형태의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도 또한 이거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지향하는 바는 본인들 스스로가 뭐 뚜렷하게 지향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비슷한 정당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무조건 뭐 잘못됐다고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정당에서 공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저런 당 만들고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존재 자체가 물론 표방하는 것은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구성원들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그건 뭐 분명하고요. 청와대가 그 열린민주당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문심이 거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정도 정당성도 갖고 있지는 못한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열린민주당에 있던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했었으면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투, 부동산 투기, 그리고 뭐 조국 수호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예. 공격당할 수가 있었는데 예. 열린민주당에서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 오히려 강한 지지를 하는 분들은 이 열린민주당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이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좋은 일이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총량은 같겠지만 예. 시너지 효과도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이름을 어떻게 걸었건 뭐 누구를 바라보건 누구의 복심을 주장하건 간에 범여권으로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관심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파이가 커지고 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싸움을 하던 마음에 안 들던 총선 후에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예. 표 계산을, 의석수 계산을 해보면 예. 그냥 더불어 시민당이라는 비례위성 정당이 있을 때보다 열린민주당이 비례의석 얻어가지고 합쳐지는 게 파이가 더 커졌어요. 예.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다음번 총선 이후에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참 큰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제 생각에는 파이가 커졌다기보다는요, 있는 파이를 잘 지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보수층이 주로 결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당 일체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나는 보수 정당의 어느 정당 지지자야라고 하는 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들은 그런 의식들이 좀 약했어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결속력이 좋아지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투표를 포기하는 층이 꽤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럼 주로 적극적 지지층이 아니라 소극적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갈 수 있는 정당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투표장으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일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